연구소장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투자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성공 요소가 남들보다 한 발 앞서는 건데 또 가장 어렵기도 하죠. 오늘은 그 방법에 대해서 알려주신다고요? 예, 저희가 모든 일에 대해서 한 발만 앞서간다라면 성공을 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도 마찬가지인데요. 그러려면 부동산의 본질적인 부분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이게 남들보다 한 발 더 앞서갈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부동산의 본질에 대한 부분을 다시 한번 알려드리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부동산 가이드톡 한 발 앞서는 부동산 투자 전략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급변하는 부동산 시장. 쏟아지는 매물의 홍수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선택해야 할까? 한 발 앞서는 부동산 투자 전략. 부동산 가이드톡에서 자세히 알려드립니다. 예, 저희가 많은 재테크 중에서도 많은 분들이 최근 부동산에 관심을 가지고 계시죠. 이 부동산이라는 거는 그만큼 안전하면서도 앞으로의 수익성이 있기 때문에 많이들 관심을 갖고 계십니다. 하지만 똑같이 움직였다가는 수익을 보기가 상당히 어렵고 이 부동산도 상승할 때가 있다면 또 하락할 때도 있기 때문에 참 어렵다라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본인의 어떤 소신을 지켜가면서 원칙을 지켰을 때는 부동산 투자만큼 안전하면서 또 고수익도 없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이 부동산 투자에 있어서 가장 본연적인 이런 토지에 관련된 부분을 좀 더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사실 우리가 부동산에서 입지 여건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래서 입지에 대한 부분은 결국 부동산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저와 함께 이런 부동산의 본질적인 부분을 한 번 더 공부하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재테크 하고 있는데요. 이 재테크에 대해서 세 가지 요소로 축약을 하자면 바로 안정성과 수익성 그리고 황금성 이렇게 세 가지를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세 가지를 딱 본다라면 아, 내가 생각한 부분이 저 부분인데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겠는데 자, 이렇게 부동산 뿐만 아니라 이 재테크에 있어서 세 가지를 또 말씀드린다라고 하면 예금과 주식, 부동산 이렇게 세 가지를 많이 투자하고 계십니다. 자, 봤을 때 예금, 안정성은 좋죠. 안정성과 황금성은 상당히 좋습니다. 하지만 제일 떨어진 게 뭐죠? 바로 수익성입니다. 최근 들어서 이 예금이라든가 적금은 이 저금리로 인해서 지금 최근에 부동산이나 다른 쪽으로 재테크를 많이 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하지만 어디다가 굴려야 될지 모르기 때문에 그래도 그냥 예금에 묶어두시는 분도 상당히 좀 많다라는 점. 그만큼 수익성은 떨어지지만 안정성과 황금성이 높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죠. 반면에 주식은 어떻게 됩니까? 수익성과 황금성은 좋지만 안정성이 좀 다소 떨어진다라고 얘기 드릴 수 있겠고요. 세 번째 부동산은 안정성과 수익성은 좋습니다. 하지만 황금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많이들 꺼려 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최근에 아파트라든가 이 주택의 붐이 일어나고 있는 것은 이 주택, 특히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거기에 황금성이 가장 좋기 때문에 또 투자를 하는 것이죠. 즉 우리는 안정성과 수익성, 이 황금성 세 가지를 다 고루고루 갖춘 투자를 찾고 있는 것이 바로 재테크다. 그중에 저희는 부동산을 좀 더 말씀드린다라고 말씀드리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부동산은요, 크게 우리가 투자하는 데 있어서 가격이 상승하는 요인을 한번 보자라면 기술적인 측면과 그리고 경제적인 측면 그리고 법률적인 측면 세 가지를 볼 수 있겠는데 최근 들어서 이 기술적인 측면이 상당히 좀 높아지고 있습니다. 아파트 같은 경우에도 상당히 예전에 비해서 고급 기술, 건축 기술이 발전함으로써 상당히 예전과 다른 테크놀로지적인 이런 건축 기술이 나오고 있다라는 점, 그리고 두 번째 경제적 공급과 수요의 원칙에 따라서 우리가 언제 어떻게 매수하고 매도해야 될지 그 타이밍을 잡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 그리고 법률적인 부분은 정부에서도 이 부동산 가격이 하락한다라면 다소 상승할 수 있는 여건을 좀 제공해주고 너무 많이 뜨겁게 달아올랐다라고 하면 부동산 가격을 안정시킬 수 있는 여러 가지 정책들이 나온다. 그 정책들에 우리는 맞서지 말라는 얘기도 많이 들었습니다. 따라서 이렇게 기술적, 경제적, 법률적인 측면을 고려해서 부동산에 투자해야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부동산은 크게 토지와 건축물 두 가지로 나눠줄 수 있는데 우리가 여기서는 좀 더 강하게 알아볼 것이 바로 토지입니다. 토지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성격을 띠고 있는데 가장 부동산의 핵심 포인트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토지 같은 경우에는 자연적 특성과 인문적 특성을 가지고 있는데요.
자, 토지는 누구도 만들지 않았습니다. 처음부터 토지였었던 것이죠. 그래서 토지는 선천적으로 태어났었고 바뀌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사람이 바꾸기 때문에 후천적으로 바뀔 수가 있다는 것인데요. 그 선천적인 원래 토지의 성격을 좀 알고 있어야 부동산에 투자할 수 있는 맥을 잡을 수 있다라고 다시 한번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부동산은 부동산과 부증성, 그리고 영속성, 개별성, 그리고 인접성 이렇게 다섯 가지의 특징을 가지고 있겠는데요. 자, 하나하나마다의 특성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부동성은 움직이지 않는 성질이겠죠. 움직이지 않는 성질. 즉, 부동산은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동산이고 가장 큰 특징이 바로 부동성이죠. 움직이지 않기 때문에 땅은 찾아가지 않고 사람이 찾아갑니다. 사람이 찾아가서 부동산의 성격을 확인해 봐야 됩니다. 즉, 부동산 활동을 해야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고요. 부동산은 내가 가지고 주머니에 소유할 수 없기 때문에 등기를 함으로써 소유권이라든가 또는 기타의 권리를 주장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국지적이고 지역적입니다. 각 지역에 퍼져 있기 때문에 각 지역에 우리가 부동산 활동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겠고요. 이 토지를 잘 활용했을 때 부동산의 가치는 증대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즉, 이렇게 움직이지 않는 성질을 갖고 있기 때문에 부동산은 담보 가치가 다른 것보다도 훨씬 더 높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로는 부증성이 되겠습니다. 늘어나지 않는 성질이죠. 땅은 우리나라 대한민국에서 더 이상 늘어나지 않습니다. 하지만 예외적인 부분이 바로 간척 사업일 수 있는데요. 이렇듯 물리적인 공급은 더 이상 되지 않지만 경제적으로서는 증가가 가능은 하다라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늘어나지 않는 성질이 있기 때문에 이 부동산은 지금 공급이 특별하게 아주 갑자기 급작스럽게 올라가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 부동산은 굉장히 비탄력적인 재화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아파트 같은 경우에도요, 지금 수요가 늘어난다고 해서 갑자기 늘릴 수 없기 때문에 이 공급에 대한 증가폭이 향후에 일어날 부분이라 가격적인 부분이 나중에 증가할 수 있는 부분이 바로 부동산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세 번째로는 영속성이 되겠습니다. 영속성이라는 건 시간의 흐름에 따라 소멸되지 않는 것이죠. 부동산은 즉 안전하다, 없어지지 않기 때문에 안전하다라는 부분을 좀 얘기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것은 곧 영속성과 관련성이 있다라는 부분이 되겠죠. 자, 네 번째로는 바로 개별성입니다. 자, 부동산은 하나하나마다의 성격이 상당히 다릅니다. 자, 우리가 창업을 한다라고 했을 때 상가 점포를 얻겠죠. 상가 점포 없는데 바로 같은 건물에서도 점포가 계단 하나 차이로 있고 없고에 따라서 임대료와 권리금이 차이가 날 수도 있겠고요. 아파트 같은 경우에도 같은 지역에 있지만 지하철역과의 거리, 그리고 같은 단지 내에서도요, 몇 동에 있느냐에 따라서 가격이 다르고 몇 층에 있느냐에 따라서도 가격이 또 다를 수 있습니다. 이럴 듯 부동산은 개별마다의 특징이 강하게 나타나기 때문에 저희가 부동산 활동을 통해서 부동산 가치를 평가를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다섯 번째 인접성인데요. 부동산은 주변에 뭐가 들어오냐에 따라서 가격이 차이가 나겠죠. 즉, 지하철이 개통된다라면 가격은 올라갈 것이고 쓰레기 매립장이 들어온다면 가격은 떨어질 것이다라는 것이 특징입니다. 이럴 때 부동산은요, 어떻게 활용하냐에 따라서 용도가 달라질 것이고요. 이런 것으로 인해서 사회적 위치가 바뀌고 경제적 위치가 바뀌고 또는 행정적 위치가 변함으로써 부동산의 가치는 증가될 수도 있고 낮아질 수도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공부를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자, 부동산 재테크의 3대 측면 구성 요소뿐만이 아니라 토지의 특성에 대해서 꼼꼼하게 알아봤습니다. 이렇게 기본을 착실히 해가면서 동시에 실전 투자에도 도전을 해봐야 할 텐데 이런 분들을 위해서는 세미나에서 도움 주신다고요? 예, 부동산은 그냥 투자하는 것이 아니고 바로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동산에 대한 부분을 좀 더 세밀하게 알고 싶으신 분들은요, 매주 수요일 오후 1시에 무료 세미나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어디에 투자해야 될지, 뭘로 투자해야 될지 그런 부분에서 좀 더 상세한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생활 밀착형 부동산 꼼꼼하게 알아봤습니다. 지금까지 부동산 가이드 톡이었습니다.